방어기제 시리즈 투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캐리컴퍼니 대표 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도 한 편씩밖에 방송을 못 찍었죠. 네, 이번부터는 이제 어떻게든 2개씩은 꼭 찍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한 3개씩 찍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조금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소홀하게 되네요. 이해해 주실 거죠? 많이 기다리시나요? 네, 어쨌든 이번 주 다시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또 시리즈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인 발달장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4편 정도로 찍었었죠. 자, 그거에 이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제 방어기제 시리즈.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방어기제를 많은 분들이 정말 좀 잘 알고 계시고 또 궁금해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 블로그에다가도 한번 방어기제에 대해서 쓴 적이 있었고, 이 채널이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도 한번 방어기제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 있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어기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또는 궁금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투사는 과연 뭔가, 오늘 예를 드는 거를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사실 제가 아마 조금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페미니스트, 요즘 우리나라에 엄청 뜨거운 거죠. 뜨거운 감자잖아요. 자, 그래서 그 페미니스트를 투사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를 들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자, 그럼 화면 보시죠. 네, 방어기제 시리즈 투사.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먼저 좀 방어기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방어기제. 보통 아이요. 근데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이부터 그렇다라는 의미에서 아이가 나온 겁니다. 자, 아이는 의존적 욕구.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는 의존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아이가 독립적이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의존적 욕구와 본능적 욕구의 이제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으아 하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또 본능적인 욕구가 있겠죠. 어떤 뭐 본능에다 뭐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본능에는 다른 사람을 좀 미워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는 이런 걸 혼자서 절대로 다 해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본능적 욕구 그리고 의존적 욕구,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마음속에서는 욕구 그리고 금지, 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의 이 평화가 깨지겠죠. 갈등이 일어나면.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자연스럽게 불안이라는 게 생기겠죠. 자, 그래서 불안이 생긴다. 자, 아이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좀 보호하고 부분적으로라도 욕구의 충족을 얻을 방법을 습득한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이 바로 방어기제이며, 이것이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나타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는 가시죠? 그러니까 아이를 비교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른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는 모든 존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욕구와 금지 그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그 갈등을 겪는 것 자체가 불안감을 갖고 오게 되죠. 그냥 평화로운 상태는 아무 갈등이 없는 상태죠. 저걸 하고 싶어. 근데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는 이런 갈등 속에서 불안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이 불안을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불안을 겪으면 불안을 없애고 싶잖아요. 나는 불안이 좋아. 그래서 두근두근 이런 사람이 없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없애버리고 싶으니까 이 어떤 없앨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이 방법이 바로 방어기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방어기제가 반드시 나쁘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생존 욕구에 따라서 이게 이런 방어기제마저 없으면 정말 그냥 본능적으로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든 걸 다 참아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내 본능적인 욕구와
금지시되는 어떤 그런 것들 갈등 이 사이에서 좀 어떻게든 약간이라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자, 그 방법이 바로 방어기제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 보시죠. 자,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성적 충동 또는 공격적 욕구, 자, 미움, 원한, 뭐 이런 등은 하나의 위협으로 이제 인식되고 불안을 일으킨다. 이 불안은 본능적 욕구에 대항하는 초자아의 위협의 원인이 된다. 자, 이때 자아는 불안을 처리하며 마음의 평정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방어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욕구대로 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제가 갑자기 막 성적 욕구가 성적 충동이 이른다. 이래서 막 길에 가는 막 남자를 아무나 붙들고 어이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러지?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게 아니라 또 갑자기 뭔가 막 화가 났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화가 나서 막 분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누가 딱 쳐다봤어요. 와! 그러면서 갑자기 그 사람을 막 옆에 있는 걸 물건을 들고 막 때린다거나 모르는 사람을 그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욕구,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굉장히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뭐 성적 충동이라든가 아니면은 타인에 대한 원한, 공격, 공격하거나 미움, 뭐 이런 욕구들도 기본적인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욕구와 마찬가지로 다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욕구를 전부 다 본능을 표출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이 사회생활을 못하고 감옥에 있겠죠, 지금 현재. 자, 그럼 모든 사람이 방어기제를 쓰지 않고 다 느끼는 대로 행동한다.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 천국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이에서 하고 싶지만 억누르는 이 사회적인, 도덕적인 이런 기준에 의해서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르게 방법으로 해소하는, 자, 그걸 바로 방어기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투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시죠. 자, 투사. 자신이 무의식에 품고 있는 공격적 계획과 충동을 남의 것, 내게 아니라 남의 것이라고 떠넘겨버리는 정신기제다. 자, 자신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바로 투사다. 자, 가장 미숙하고 병적인 정신기제며 망상이나 환각을 일으키는 정신기제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투사 프로젝트. 자,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투영해서 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 소개하고 있는 이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이제 투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 사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학생이에요. 남자 학생인데 이 학생이 어느 날부턴가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상상을 했는데 무슨 상상을 했냐면 좀 뭔가 무서운 상상을 했죠. 갑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막 뭔가 이렇게 뾰족한 물건들이나 막 쇠로 된 망치나 막 이런 걸 갖고 나를 막 때려서 온 사방에 피가 튀면서 내가 죽는 거야. 이런 상상을 한 거죠. 그 갑자기 너무 무섭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왜 이러지? 하지 말아야지 막 이랬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도 무섭잖아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비현실적이죠. 굉장히. 나는 집에 있고, 집에는 식구들만 있고, 그 외부인이 누군가 여기를 집을 막 퍽 하고 쳐들어와서 지금 여기 집에 있는 모든 뭔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공구 같은 걸 들고 칼을 들고 나를 찌르거나 해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는 사실은 좀 그렇게 생각하기가 힘들죠. 그쵸? 자, 그런데도 이 친구는 그런 생각에 너무너무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사로잡혔다는 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해도 자꾸 그런 상상이 되다 보니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 밖에도 못 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사례에서 보면 이렇게 뾰족한 볼펜 같은 것도 눈앞에 둘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걸 들고 내가 여기다 놔뒀는데 누가 와서 이러면서 이걸 탁 잡고 나를 확 찌르는 이런 상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무서워 다 치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이 남학생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 생활을 할 수 없게 돼서
학업도 완벽하게 끝까지 해내지 완수하지 못하게 된 거죠. 학교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은 이제 뭐 병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해서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사실 이제 이 친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이 제공해주는 양육 환경이 그다지 이렇게 정상적이지는 않았던 분위기에서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부모님이 좀 자녀 교육에 소홀하고 뭐 아이들을 좀 그냥 이렇게 방목하고 자 그런 와중에 이 학생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자신은 아빠나 엄마로부터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좀 쌓여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럼 왜 그런 상상을 하게 됐냐라고 했더니 의식이 아닌 무의식. 자, 여러분 무의식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의식 상태. 예, 저 뒤편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무의식은 어때요? 가끔씩 툭 튀어나오거나 이 무의식이 제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 나오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뭐 어떤 말을 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겪어봐서 아시죠? 어디를 운전하고 갔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 무의식적으로 몸이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해서 왔어. 자, 이런 것도 다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저 무의식을 이제 정신 분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무의식에는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싶다. 예, 이런 욕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이게 무의식이 의식으로 나오면서는 어떻게 나온 거죠? 반대로 나온 거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 학생이 내가 왜 이런 상상을 하지? 라고 뭔가가 어쨌든 보면 학생이 하는 상상을 보면 뭔가가 죽어요. 그쵸? 그것도 아주 잔혹하게 죽어요. 막 이런 거에 막 찔리고 피가 튀고 막 이렇게 죽어요. 자, 그런데 이 상상하는 게 나니까 나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했는데 이런 나의 무의식이 사실은 이렇게 내가 부모님을 살해하고 싶어. 이렇게 의식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죄책감이 들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무의식은 그런 욕구를 어떤 이 사람이 너는 이런 욕구를 느끼고 있어 라고 계속해서 무의식이 사인을 보내주는데 의식이 그걸 차단하고 결국은 살해 대상을 나로 본인 스스로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자 이렇게 했더라 라는 그런 또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 사례가. 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저는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뭐 페미니스트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하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사실 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별로 제가 해당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잘 이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어쨌든 너무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저런 거야? 뭐야? 이렇게 해서 대충만 이렇게 봤어요. 근데 봤는데 현재 실제로 원래 갖고 있는 의미, 페미니스트라는 갖고 있는 의미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활성화돼 버린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는 사실 저도 좀 느끼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수위가 좀 높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의 이 정신 분석, 방어 기제에서 투사의 개념으로 이 페미니스트를 한번 말을 해볼까 해요. 예? 예. 자, 이게 뭐냐? 그러면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예, 들어봤죠? 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발달 과정 중에 하나예요. 자, 그게 뭐냐? 4살에서 한 6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보면 지금 주변에 있으면 찾아보세요. 이 아이들을 보면요. 요때쯤 되면 이 꼬마들이 뭘 하냐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남자아이다 이러면 나는 커서 엄마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리고 여자아이들을 보면 난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하고 최초의 인간은 누구나 최초의 자기의 결혼 대상을 자기의 이성 부모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많이 보이죠? 아이들이 아빠 내 거야, 엄마 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느끼는 바로 이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느끼는 감정, 이렇게 느끼는 것과 동시에 좌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왜냐면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라고 했더니 아빠랑 이미 결혼한 엄마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엄마를 이렇게 보니까 엄마는 내 눈엔 너무 완벽해요. 근데 난 너무 아기야. 그럼 나는 아직 결혼을 하는 나이도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 일단 아빠를 뺏겼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남자이면 어떨까요? 남자이면 엄마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아빠가 나보다 훨씬 힘도 세고 이 아빠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무섭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아빠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엄마에 대한 마음, 아빠에 대한 마음과 동시에 반대, 동성 간의 부모에 때문에 좌절로 느끼게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당연하게 이렇게 다 각자 여자면 아빠에게, 남자면 엄마에게 이렇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다 거치면서 발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사라는 건 나의 것을 내가 느끼는 걸 남이 하는 거라고 던지는, 그러니까 가장 미숙한 방어기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면 망상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아까 그 학생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학생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 그런 어떤 분노가 계속 쌓여 있어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저 머릿속 뒤쪽에 무의식으로는 부모를 죽여버리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의식으로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쵸?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도덕적으로 큰일 나는 일이죠. 자, 그러니까 절대로 의식적으로 갖고 오지 않으면서 대신에 나를 누군가 살해하는 그런 상상을 계속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갇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그 페미니스트에서도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여자분들이 뭐 단어가 있었어요. 뭐 자기의 아버지도 남자로 뭐 보는데 그 남자로 본다는 거의 의미가 나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 그 여자 말고 남성은 거의가 다 좀 이렇게 뭐 안 좋다, 뭐 남자들은 잠재적 성범죄자다 막 이러면서 남자를 굉장히 혐오하는, 근데 거기에 아버지를 집어넣어서 아버지마저 남자다, 그래서 혐오한다. 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투사하고 연관을 시키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예. 자,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정상인은 다 슬기롭게 넘어가요. 예. 내가 맞아 이러면서 그 결혼하고 싶었던 아버지, 결혼하고 싶었던 엄마, 그 엄마라고 아빠를 이제 마음속에서 내 부모로 받아들이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커서 어떻게 되냐?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뭐 아빠를 좀 닮은 사람을 찾을 수는 있죠. 예, 이런 것도 많이 보시죠. 또는 또 그게 같은 영향이에요. 난 절대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겠어. 이것도 아빠의 영향이에요. 에? 좋은 것만 영향인 줄 알았다고요? 아니에요. 예. 자, 마찬가지로 남자도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엄마의 영향이죠. 절대 엄마 같은 여자는 요만큼도 닮지 않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이것도 엄마의 영향이죠. 예. 왜? 대상이 엄마니까. 그쵸? 반대든 똑같은. 예.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빠를 그런 어떤 내가 싫어하는 혐오하는 남성에다 넣어놓고 그렇게 아빠도 뭐 남자다, 뭐 그런 남자다, 이렇게 뭔가 혐오하고, 예, 그렇게 미워한다, 이러면 과연 이 친구들이 어쩌면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예, 이거를 자연스럽게 극복해서 성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극복이 안 된 그 미성숙한 단계로 아직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친구처럼 엄마 부모를 살해하고 싶은 이 욕구를 절대로 의식으로 갖고 오지 않는다고 했죠. 예, 그렇듯이 오이디푸스를 잘 극복하지 못했다 하면 그때 느꼈던 그런 마음을 무의식으로 갖고 있겠죠. 네. 그런데 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투사는 내 거가
그러니까 아까 그 남학생도 내가 실은 살해를 하고 싶은 거를 저 어떤 상상 속에 뭔가를 만들어서 그게 결국 부모가 아닌 나를 살해하는, 그래서 결국은 공포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내가 부모에 대해서 아직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쩌면 내가 아빠를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좀 반인류적인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정신 분석 이러니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하나의 남성, 아빠도 남자다라는 것 자체가 예, 남성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렇다고 뭐 아빠랑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건 아니지만 그런 복잡한 것들이 얽혀서 결국은 내가 아빠를 남성으로 보고 있는데 아빠가 나를 남성으로 본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제가 이 투사란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성적 충동을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 그런데 나는 성적 충동을 느낀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어디 뭐 편의점을 갔더니 어떤 남자가 저를 어깨를 잡고 탁 마주쳤어요. 툭 아야 뭐야 이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저를 본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건데 뭐야 뭐 나 지금 훑어본 거야? 어머 웬일이야? 어머 재수없어. 어머 막 이렇게 예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거예요? 나의 성적 충동을 상대방에게 넘긴 거죠. 자 투사에서 가장 또 많이 사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너 화났지?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뭐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너 나한테 화난 거 있는 거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자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뭐라고? 아니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아무 생각 없었는데? 수상한데 뭐 화난 거 같은데 나한테 지금 할 말이 있는 거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도 대부분은 내가 상대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상대에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화가 나 보이고 짜증나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유난히 나한테만. 그게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또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더라.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상대가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아니 나 괜찮아 왜 내가 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분명히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그렇게 보였는데 이렇게 느끼는 순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깐 내가 쟤한테 지금 화가 났나? 내가 쟤한테 뭔가 짜증이 났나?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투사라는 거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굉장히 미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왜? 자,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신이 느끼는 거,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자신의 욕구 이런 거를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보니 그거를 내가 아닌 너가, 상대가, 대상이 누군가가 그러고 있다라고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가해자, 내가 피해자. 그래야지 편하지 내가 가해자야 이러고 싶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뭐 그러면 투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다못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 욕구라는 거는 가장 본능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저 친구에 대해서 좀 화가 나 있었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이걸 좀 탐색을 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네 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분석할 수 있다면 굉장히 성숙한 단계로 가겠죠. 자 투사 자체는 투사를 남에게 투사하는 건 사실 아까 계속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방어 기제 중에 가장 원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사는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만 외부 요인에다 던지는 거죠. 또 어떤 예도 있을까요? 굉장히 뭔가 뭐 인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노동자 뭐 착취 막 이러면서 막 나서서 뭔가를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여기 책에도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대부분이 앞에서 하는 사람들 질투.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저 사람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를 너가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막 던지는 너는 악당이야 너는 못됐어 너는 이기적이야 막 이러면서 원래 나한테 있는 거를 너한테 있어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좀 더럽지 않나요? 그쵸? 예.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투사에 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도 지금 방어기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뭐, 합리화, 뭐, 자기로 전환, 뭐, 부정, 예, 뭐, 상징,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걸 거예요. 뭐, 동일화, 억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사례를 통해가지고 제가 좀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